오늘은 이제 무선 쪽에서 무선적 사고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무선 쪽에서 새로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 세 가지 정도 모아서 설명. 지난번에 잠깐 공부를 했다가 말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opportunistic versus tempo wireless network. 배경이 뭐냐면 보통 무선을 유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무선에 대해서는 막 에러가 나고 그죠? 확실히 전송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무선 경우에서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포인트부터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직접 전송하면 가장 좋지만 신호가 약하니까 이렇게 릴레이를 통해서 가는 거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 한번 전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송하고 세 번에 걸쳐서 전송을 해야 돼요. 그죠? 그나마도 각각의 100%도 아니야. 그죠?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성공 확률이 뭐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평균 몇 번 전송해야 돼요? 2번 전송이죠. 여기도 만약에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럼 2번 전송이죠. 여기도 2분의 1이다 그러면 토탈 6번을 전송해야 한 번 전송할 때 만약에 뭐 10ms 걸린다. 토탈 60ms가 걸려야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게다가 얘네들이 전송할 때는 얘가 만약에 전송을 한다 그러면 무선은 뭐라고 했어요? 특징이 내추럴하게 브로드캐스트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니까 얘가 전송할 때 다른 애들이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이런 문제. 그래서 무선에 대해서는 다들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불편한데 왜 무선을 하려고 하느냐? 유선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광활한 사막이라든가 뭐 바다 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선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무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인프라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무선이잖아. 아무런 밑에 선을 깔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또 그런 불편한 점, 특히 인터페런스가 제일 문제예요. 그죠? 신호가 제대로 안 간다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가장 좋은 패스를 찾아서 이를테면 이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전송 확률이 높다. 그러면 좋은 걸 찾아서 가고 가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만 내가 알기로 한 몇백 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약간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여서 이제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논문은 MIT에 있는 교수가 쓴 거예요. 이렇게 패키지 전송이 되는데 이제 무선은 유선하고 다르다. 뭐예요? 내추럴하게 브로드캐스트 한다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브로드캐스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송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전송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소스에서 6개를 한꺼번에 차례대로 전송을 하면 A는 뭐 이렇게 1, 2, 4, 6을 받고 C도 한 2, 3, 5, 6을 받고 C는 좀 멀으니까 하나를 1번을 받고 뭐 여기 데스티네이션 3번을 우리가 원하는 건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여기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그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얘를 타겟으로 원래는 하는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얘가 한번 보내면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못 받은 것만 이렇게 차례대로 전송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떠느냐 이거.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 갔다가 이건 다 전송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협력적으로 전송하는 코퍼레이트하게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어디서 온 거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소스가 여기서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딱 보내요.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100개로 쫙 보냈더니 얘는 가까우니까 88개를 받고 얘는 좀 멀으니까 57, 얘는 더 멀으니까 23, 얘네 둘은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내가 그래도 제일 앞에서 데스티네이션이 제일 가까운 애니까 내가 받은 것만 일단 재전송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으로 가까우니까 얘가 못한 거는 내가 또 하겠다. 또 얘가 못한 거는 얘가 하겠다. 그래도 뭐 88개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100개 중에서 88개는 여기서 받았으니까 나머지 12개는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어프로치를 쓸 수 있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의 생각은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조그만 간단한 회로를 생각하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전송할 때 여기는 무선이에요. 여기는 유선이고 그래서 무선인 경우에 전송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25%라고 그러고 유선인 경우 100%라고 그러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을 전송할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뭐 다 똑같으니까 뭘 해도 똑같구나. 그래서 한 경로를 택해. 이걸 택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송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근데 어차피 얘한테 전송할 때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거 하나만 선택해서 얘가 받은 것만 N2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전송하면 이때 평균적으로 몇 번 전송해야 되냐면 여기 전송에 성공 확률이 25%니까 평균적으로 몇 번을 전송해요? 4번을 전송해야 하지, 그죠? 왜냐하면 전송에 성공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평균적으로 4번 전송하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4번에 걸쳐서 보내고 그게 이거죠. 1 나누기 0.25 그러면 여기에 4번 정도 보내면 N2에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니까 한 번만 보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토탈 평균적으로 5번이면 5번 전송하는 시간을 가지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전송하는데 10ms라면 토탈 50ms, 평균 50ms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수 있다. 이걸 줄일 방법이 있느냐? 있다 이거야. 뭐냐면은 왜 꼭 이렇게만 가야 되느냐? 이 중에 아무나 받으면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중에서 아무나 받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나 N1, N2, S3, N4 중에서 아무나 받아서 재전송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때 평균 전송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넷 중에서 넷이 이제 동시에 갔는데 넷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넷 중에 하나만 받을 확률,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그걸 계산해서 그거분의 1에다가 2를 더하면 그게 평균 전송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4개가 넷 중에서 하나가 받을 확률은 뭐예요? 넷 중에 하나 이상이 받을 확률은 넷 다 못 받을 확률을 1에서 빼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넷 다 못 받을 확률은 얘가 0.75고 얘도 0.75 다 똑같으니까 1-0.75에서 넷이 다 못 받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거의 4승이죠. 왜냐면 각각이 받을 확률이 독립적이잖아요. 다른 거하고. 그래서 여기서 0.75, 0.75, 0.75니까 넷 다 못 받을 확률은 이 모든 걸 다 곱해야 되죠. 그래서 0.75의 4승이에요. 4승을 뭘로 빼면, 뭐에서 빼면 돼? 1에서 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넷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받을 확률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분의 1을 하면 여기서 평균 몇 번을 전송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이걸 계산해 보면 대충 1.4 얼마 정도 나와요. 식을 그래서 토탈 2.4 얼마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5번에 걸쳐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2.5에 걸쳐서 보내니까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똑같은 회로고 똑같이 반은 이쪽은 무선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유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바꿈으로써 전송 횟수를 평균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같은 시간 내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은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 이 아이디어를 살리자 이거예요. 혹시 질문인가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 구현은 약간 복잡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배치맵이라는 걸, 뭐냐면은
배치맵은 여기서 이제 배치로 전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패킷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전송하는 방식을 쓰는데 여기서 얘네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배치의 사이즈, 한꺼번에 보내는 거 개수거든요. 뭐 10개를 보낸다. 그러면 10이 되죠. 패킷 넘버는 그 중에서 이번 패킷의 넘버가 몇 번이야. 10개 중에. 그런 거고 이거는 뭐냐. 프라그먼트 사이즈, 프라그먼트 넘버는 뭐냐면 중간에 재전송하는 애들이 있어요. 재전송하는 애들이 재전송하는 게 배치만큼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배치가 만약에 10개라면 내가 재전송하는 게 한 1000개 될 수 있잖아. 걔네들에 대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번 패킷의 넘버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전송 이제 목적지는 N3고 처음 소스는 N0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8개를 보내요. 그죠? 8개. 1, 2, 3, 4, 5, 6, 7, 8 8개를 보내면 차례대로 보내면 얘는 1, 2, 7, 8을 받고 얘는 2, 5, 8을 받아. 얘는 2, 4를 받았어. 그러면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얘 배치는 뭐가 되냐면 10개잖아요. 지금 8개잖아요. 8개에 대해서 배치맵을 그래요. 이 배치맵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각각 요게 하나하나 패킷이거든요. 만약에 얘는 2번하고 4번을 받았으니까 N3가 2번과 4번을 받았다는 뜻에서 2번 자리와 4번 자리에다가 3을 써버려요. 그러면 요 배치맵만 보면 현재 누가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8개인데 그 중에서 2번하고 4번은 넘버 3가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넘버 3가 목적지니까 쟤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전송이. 그냥 완샷에 끝난 거예요. 그죠? 얘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얘들 아직 못 받았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건 뭐겠어요? 여기 있는 배치맵이 다 3인으로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송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N3가 뭘 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받았음을 알려줘요. 배치맵만 보여줘요. 얘는 전송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얘가 받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안에서 처리할 필요 없잖아. 왜냐면 1, 2, 3, 4, 5, 6, 7, 8을 여기서 다 받는 게 목표인데 그 중에서 2, 4번이 무사히 도착했다면 얘를 재전송할 이유는 없는 거야. 목적지까지 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2, 4를 받았다는 것만 알려줘. 그래서 03, 03 이렇게 해서 배치맵을 전송해요. 얘부터. 한번 전송이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제 사실은 배치맵이 있거든요. 왜냐면 얘도 2, 5, 8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2번, 5번, 8번에 대해서 배치맵을 작성했어요. 그럼 8번에 2가 있죠. 그 얘기 뭐야? 8번 패킷을 2가 받았다는 거고 5번에도 2가 있죠. 5번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2번도 받았어. 사실 여기에 배치맵이 2로 돼 있었어요. 원래 2로 돼 있었는데 왜 그럼 여기서 3으로 바뀌었느냐? 얘가 배치맵을 보냈잖아. 그러면 그거를 얘가 읽어서 뭘 봐요? 자기 배치맵하고 비교를 해봐. 자기는 여기가 2였는데 이렇게 3, 3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2번하고 4번은 어디까지 갔다는 거야? 3번까지 갔다는 거야. 인터넷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배치맵을 업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적지에 가까운 애가 있으면 걔 번호를 여기다 써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라고 쓴 것보다는 3이라고 쓴 게 더 의미가 있잖아요. 왜? 2라고 쓰면 여기까지밖에 안 온 거고 3이라고 쓰면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맵을 보고 자기 배치맵에 여기 2자리를 3자리로 바꿔줘요. 그죠? 말 되지? 왜냐하면 이 배치맵이라는 건 어떻게 가요? 데이터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배치맵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배치맵의 모든 3자가 얘한테 도달하면 N0는 끝까지 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리로 흐르고 배치맵은 에크놀로지는 이렇게 흐르는 두 개가 이렇게 흐르는 물결치듯이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이 가진 그 내추럴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는 이쪽으로 다 흘려보내고 그거에 대한 에크는 이쪽으로 좀 흘려보낸다. 이런 아이디어. 트리에서 에크가 갈 때 N2에서 받았을 때 자기
2고 그 N3가 0인 거는 N2에서 보내주나요 다시? 여기에 0인 거는 N2에서 보내주냐고? N2는 가지고 있는데 N3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N2에서 보내주나요? 아니면 다시 N0에서 N2에서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할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얘는 258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2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2를 다시 전송해 줄 필요는 없지, 그죠? 왜냐면 2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5하고 8만 보내줘.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5하고 8을 보내면서 배치맵을 또 업데이트해서 같이 보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야. 자기가 재전송할 게 있으면 재전송을 하면서 그 전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에크를 모아서 주변에 알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258을 해서 2는 이미 받았다니까 5하고 8을 전송하니까 걔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런 배치명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니까 얘네들한테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을 전송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방향.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그렇게 데이터로는 5하고 8을 보내고 배치맵으로는 요걸 보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 갔어? 배치맵. 요걸 보내는 거예요. 배치맵.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대로 보내고 배치맵은 또 배치맵대로 보내고. 그죠? 네. 그걸 같이 보내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N1 차례죠. 이제는. 그러니까 N1이 이제는 이런 상황을 알았어. 그래서 N1이 자기는 사실 1, 2, 7, 8을 받았으니까 1번, 2번, 7번, 8번에 1을 써놨는데 그때 여기서 얘가 보내는 걸 보니까 8번을 얘가 가지고 있다. 그럼 나중에 얘가 보내줬을 테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8번이라는 데이터가 2번까지 갔다 무사히 그 얘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사실을 가지고 3번 여기 2번하고 4번은 3번이 받았다고 하더라. 뭐 그런 사실도 여기서 전해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근데 얘가 빠진 부분이 뭐예요? 7번하고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번은 얘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내가 보내줘야지 하면서 내가 1번하고 7번을 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1번과 7번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업데이트한 배치맵을 또 보내줘요. 그죠? 주변에다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엔제로의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지금 배치맵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왔어. 이걸 딱 보면서 얘가 이제 지금 그러면 N1이 가지고 있는 거는 N1까지 간 거는 1번하고 7번이고 N2까지도 간 것은 몇 번이에요? 5번하고 8번이고 그 다음에 아예 데스티네이션까지 간 거는 2번하고 4번이구나. 이게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쫙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다면 여기서 2번 같은 거, 여기 2번 같은 건 여기 있으니까 나보다 가까운 애가 있으니까 얘가 재전송해서 이게 전송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얘네들이 안 한 거 요거하고 뭐죠? 이것만 보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3번하고 6번을 자기는 전송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을 여기 전송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얘가 또 이쪽에 전송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얘가 전송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전송하고 이런 배치맵이 쫙 오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재전송하면 되겠죠.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에 물론 단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죠?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이런 걸 몇 번 해도 안 가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안 가는 경우는 일단 90% 이상을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 안 가는 거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송을 한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보내는 애를, 중간에서 보내는 걸 도와주는 애를 포워더라고 해요. 포워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나 다 포워더로 하는 게 아니라 배치 전송의 10% 이상을 전송하는 노드들만 포워더로 선정한다. 이런 건 디테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포워드를 고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떻게 고르냐면 순서를 배치하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노드와 노드 사이의 전송 확률을 에스티메이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에서 B로 갈 때 전송의 성공할 확률은 무선 전송의 성공할 확률은 90%야.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번을 전송해야 돼요? 2를 0.9로 나눈 것만큼 전송하니까 평균적으로 1.1회를 전송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E까지 직접 가는 건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10%야. 그렇다면 이렇게 가려면 몇 번을 평균 전송해야 돼요? 10번을. 이런 식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성공할 확률이 30%니까 평균적으로 3.33을 해를 출하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 여기는 이제 70%니까 1.43으로 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 평균 횟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최단 경로를 찾는 거야. 이를테면 얘가 C에서 E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떻게 돼? 1로 가야 되죠. 그래야 가장 적은 횟수로 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E까지 가는 건 어떻게 최단 경로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최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2.2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29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 어떠냐? D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게 최단이다. 그래서 1.43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는 어떠냐? 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최단이죠. 2.8. 그래서 2.8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스티네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거부터 포워드로 삼아요. 그러니까 E하고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 A 이런 순서로 포워드를 정하는 거예요. E, C, B, D, B, A.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애부터 여기 포워드 C부터 재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배치맵을 보내면 다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받은 배치맵에다가 자기만 전송할 수 있는 걸 보내면서 그 다음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D가 그런 배치맵 얘하고 얘 사이에서 받은 배치맵을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보낼 데이터를 골라서 전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하고 이 순서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죠? 정해놓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이게 이제 포워드 리스트예요. 자, 다시 이 헤더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배치 사이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큰 넘버는 뭐냐면 만약에 10개를 보낸다면 그 중에서 지금 보내는 패킷이 몇 번째냐 그걸 보여줍니다. 요건 또 뭐냐? 아까 말했다시피 프라그먼트는 이거예요. 이를테면 어디 있죠? 내가 5번하고 8번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때 프라그먼트 사이즈가 2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5를 보내면 그 5는 그 두 개 중에서 첫 번째인 거야. 그게 프라그먼트를 넣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내는 게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라그먼트 사이즈가 그거고 프라그먼트 넘버는 그 중에서 이번 패킷이 몇 번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배치맵은 뭐예요? 에크놀로지야. 그죠? 에크놀로지.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example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제일 첫 번째 패킷을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치맵은 어때요? 전부 A야. 왜냐면 A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개를 보내야 돼, 내가. 10개를 보내야 되니까 배치의 사이즈가 10이고 이번 첫 번째 패킷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보낼 프라그멘트는 10개 다 보낼 거니까 다를 순서대로 보낼 거니까 10이고 그 중에서 이번 게 첫 번째 프라그멘트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죠? 그래서 쭉 보내면 이렇게 전송이 됐어요. 이 FN은 하나도 안 가고 얘한테 2, 3, 4, 7, 8, 10이 갖고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5, 8이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들 로컬 배치맵을 생성하죠. 그죠? 생성을 했단 말이야. 얘는 이를테면 5, 8이니까 5, 여기에 1, 2, 3, 4, 5, 5에다가 D, 6, 7, 8, 8에다 D 이렇게 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D는 5, 8에다가 D를 집어넣고 C는 1, 2, 6, 8, 10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2, 3, 4, 7, 8, 10이니까 이렇게 됐죠. 로컬 배치맵이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전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얘가 얘인지 모르죠. 왜냐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받은 게 있으면 얘들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기다려줘요. 기다려줬더니 얘들이 전송하는 게 없어. 그 얘기는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래서 자기가 전송을 해. 그래서 5번하고 8번을 자기가 재전송하면서 동시에 이 배치맵도 같이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송이 끝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5번하고 8번이 얘한테 가서 얘도 받고 얘도 5번하고 8번 중에서 5만 받아서 얘는 5를 받았으니까 5의 자리에다가 자기의 F라는 걸 집어넣어요. 궁극적으로 이 배치맵이 전부 F로 돼야 성공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5하고 8번인데 얘가 뭐라고 해요? 자기 8번도 받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거는 인정해줘. 8번이 D까지는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자기가 5번, 8번 받았으니까 5하고 8에다가 원래는 여기 D로 써있는 배치맵을 2로 바꿔요. 왜? 자기가 더 데스티네이션에서 가까우니까. 다시 말해서 포워드 리스트에서 더 첫 번째 앞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그죠? 그리고 얘도 이제 전송을 하는 걸 얘도 받았어. 그래서 얘도 자기 포워드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개정을 해주는 거야. 5번을 지금 D가 받았다고 하더라. 또 8번을 D가 받았다고 하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얘는 이제 C는 프라그먼트 넘버를 보고 D의 전송 완료 추측.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두 개의 패킷을 보내잖아요. 그죠? 두 개의 패킷을 보내니까 얘 프라그먼트 넘버가 뭐겠어? 2겠죠. 사이즈가 2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패킷을 보낼 시간만 기다리고 나면 얘가 전송이 끝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자기 차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면 여기 D로 돼 있는 5번하고 8번은 재전송할 필요 없어요. 그죠? 누구를 재전송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 2 뭐 이런 애들만 재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6, 10만 자기가 재전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자기가 가진 배치맵도 같이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제 변하는 거예요. 배치맵이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 있는 거에 의해서 자기 배치맵이 업데이트되고 얘도 업데이트되고 직접적으로는 얘한테 못 받았지만 얘한테 받아서 D까지 갔다고 하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서 가지 않는 이를테면 여기서 B가 3, 4, 7 전송하는 거죠. 자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얘가 전송. 이런 식으로 이제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끝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패킷을 만들어서 이게 아마 보스턴 지역인 것 같은데 보스턴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이런 집에다가 그 전송기를 놓고 와이프 8분인째 밀리니까 그 키트를 가지고 실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송한 결과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노드들이 서로 임의를 짝짓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소스라고 하고 얘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고 얘를 소스라고 하고 얘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짝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짝져서 전송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기존 방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 하얀색은 기존 방식으로 한 거는 이 정도가 스루풋이 나왔어요. 그 짝에 대해서 스루풋이 나왔는데 EX와 지금 여기서 제한한 방식을 했을 때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뛰어남을 알 수 있어요. 전송률이 뭐 두세 배씩 이렇게 가고 이 경우는 이제 그닥 전송이 잘 되는 경우 그닥 높지 않은데 전송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아주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기존에도 완업이면 가던 것들은 한 14% 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가던 거는 한 70%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업에 가던 거는 거의 130%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송이 잘 안 되던 25 lowest throughput 페어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증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3.3배라든가 굉장히 여기서는 거의 전송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전송이 개선되는 이런 것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베스트 페이퍼를 뽑혔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CBF라고 알죠. 스루풋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래서 스루풋이 큰 쪽에 더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개선된 방법. 옛날에 기존 방법은 스루풋이 낮은 쪽에 대부분 있는데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배치 사이즈를 많이 하면 좋은가 했는데 배치 사이즈를 한 100 정도 하니까 그 이상은 잘 좋아지지 않은 걸 보여줬어요. 이건 기존이고 이거는 기존이고 이건 100이고 이건 250인데 100 이상은 그닥 좋아지지 않는 식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지금 이게 널리 쓰이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무선을 유선처럼 생각하느냐? 무선답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런 거지. 지금 당장 뭐 이게 널리 상용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또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현재는 이걸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실제 구현까지도 했지만 그게 뭐 널리 상용화됐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디어로 존재하고 어쩌면 이 아이디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 이 논문에 근거한 거예요. EX와 고파천스틱 멀티브라우팅 for wireless network 해가지고 MIT 교수들이랑 논술 보이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치넷 EX와 이렇게 계산한 얘가 여기 그대로 있죠. 실제로 구현한 거 구현해서 모든 표현에서 실험하는 게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이거 다 이거죠.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 같고 사실 여기 이 논문이 발표된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 중에서는 최고의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예요. 시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10년 동안에 한 편이 나올까 말까 그런 컨퍼런스. 자, 우리 5분간 쉬었다 갑시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엑스월 융비 에어라고 이것도 또 하나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잠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액세스 포인트 같은 그런 릴레이가 있을 때 보통은 이제 이쪽에서 빨간 거하고 녹색을 전송할 때 이쪽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한테 이 빨간 걸 전송하고 싶은데 이게 무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전송했다가 한 번 또 이렇게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녹색에 있는 패킷을 여기 전송하고 또 이렇게 전송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전송, 또 한 번, 두 번, 여기서 세 번, 네 번 전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의 전송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를 세 번으로 줄이는 거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서 이제 이런 빨간 패킷을 전송을 해요. 딜레이한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녹색은 아니지만 파란색을 전송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을 XOR에 익스클루시브 보호한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보호한 패킷은 이거하고 이걸 익스클루시브 보호하면 하나의 패킷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양쪽에 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세 번이죠. 그러면 각각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패킷에다가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보호한 걸 더하면 상대 쪽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익스클루시브 보호한 거를 하면 상대방께 나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전송이 끝난다. 네 번 할 거를 세 번으로 하니까 25%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전송량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실제로 해보면 저거 대신에 숫자를 대입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AP가 있고 답이 있으면 앨리스가 가진 게 1,0이다. 그 다음에 밥이 가진 게 1,1이다.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10을 전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을 전송해서 이쪽에 10을 주고 싶은데 그죠? 여기다가 10을 주고 싶은데 또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11을 전송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그 대신에 여기서 10을 전송하고 여기서 11을 전송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10하고 11을 엑스클루시브 보호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되고 0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런 다음에 양쪽에다가 0, 1을 전송. 이걸 한 번이면 되죠. 왜냐면 같은 거니까. 그 내추럴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양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양쪽으로 가니까 이걸 받아서 얘는 공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보호를 하면 1이 되고 얘도 공의를 받았으니까 익스클루시브 하면 0이 되고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1, 0을 잘 보면 원래 얘가 보내려고 했던 것이 간 거고 여기서 1, 2를 잘 보면 원래 얘가 보내려고 했던 것이 간 거고 그죠? 이것만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길어도 상관없어요. 1, 0, 엄청나게 길어도 상관없어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4번 전송할 거를 3번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말이 되느냐 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를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쪽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트워크 코딩이라고 해요. 네트워크에서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패킷이 이런 1, 2, 3, 4 패킷을 얘가 보내고 싶고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니까 얘가 1과 4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얘는 1과 3을 가지고 있어. 얘는 3과 4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 134, 얘도 134, 얘도 134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얘한테 보내는 게 뭘 해야 돼? P3를 보내야지. C에다가 P3를 보내면은 얘가 134를 다 갖게 되고 A한테는 뭐를 보내면 돼요? 2를 보내면 되죠. 그러면 A한테 P1을 보내면 얘도 134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D는 여기 뭐가 빠졌어요? 4가 빠졌지. 그러니까 4를 D에게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1과 3과 4를 다 익스클루시브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4비트다.
이거 4비트, 4비트, 4비트 이거를 다 익스클루시브화하면 결과는 몇 비트예요? 4비트지, 그죠? 익스클루시브화의 좋은 점이 그거야. 그 결과의 그 비트 수가 늘어났잖아. 이거 3개를 해도 하나의 패킷과 똑같아요, 사이즈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전송하면 이게 3군데에 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가지. 그러면 얘는 134가 왔는데 14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를 익스클루시브화하면 그 결과는 얼마가 나와요? P3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P3를 갖게 됩니다. 또 얘는 어떻게 돼요? 134를 익스클루시브화한 거를 얘에다가 더 익스클루시브화하면 뭐가 나오냐면 P4가 나와요. 그렇죠? 뭐 이승스러우면 한번 해보면 돼요.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134를 익스클루시브한 그 패킷을 갖다가 얘하고 익스클루시브화, 얘하고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익스클루시브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P1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패킷 하나인데 패킷 하나를 보냄으로써 패킷 3개를 보낸 거와 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런 상황이냐?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얘를 거쳐서 막 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더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가 더 효과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기존 우리가 무선 전송에서는 모여있으면 전송하기가 더 힘들죠. 왜? 얘가 얘하고 전송하면 얘네들이 다 영향을 받잖아. 그죠? 얘가 얘한테 전송할 때 얘가 전송하면 안 되죠? 우리 배웠잖아. 그죠? 히든 노드 프로그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송이 할 때도 얘네도 다 조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노드들이 더 많이 모여 있으면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되는 거야. 그죠? 유선하고 달리 얘네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더 힘들어, 전송 상황은. 그래서 이런 이제 이점이 있다. 이거를 익스클루시브 오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엑스클루시브 오와 인디예요. 공중에서 엑스클루시브 오한다. 무선들 프랙티컬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이것도 역시 MIT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은 거예요. 생각하면 되게 심플한 건데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단순하죠. 어쨌든 무선의 특성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02.11 그 와이파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레이트에 따라서 거의 뭐 20% 내지 30% 정도의 퍼포먼스 게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둘 다 MIT 교수야. 이 사람은 디나 파타치, 이 사람이 로버트 모리스인가. 자기들 얼굴을 이렇게 PPT에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존의 그 시스템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수로푸시 1메가에서 2메가 사이 왔다 간다면 얘는 5메가, 6메가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인데 간단하니까 짧게 설명했고 또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이 사람이 그 아까 여자 교수가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그재그 디코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선에서 패킷을 보내면 이렇게 분홍색하고 파란색을 보면 둘이 이렇게 보낼 때 동시에 보내면 이제 컬리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컬리전이 일어나면 이제 그건 버린 걸로 치고 다시 전송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컬리전이 일어나면은 재전송을 해요. 재전송하면 또 컬리전이 일어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무선에서 최악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이나 다 이제 전송에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면서 그 무선 대역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낭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게 다 버릴 일이냐? 둘 다 전송한 것을 실패한 것이 다 버릴 일이냐?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뭘 하냐면 두 번 부딪힌 거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부딪힐 때마다 이 옵셋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슬롯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옵셋하고 처음에 부딪혔을 때 이 정도의 옵셋, 그죠? 위치가 시작하는 점이 다른 게 이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다 저장했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렇게 부딪혔지만 어쨌든 여기는 괜찮지 않느냐. 여기가 문제지. 여기까지는 시그널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여기를 자를 수 있느냐. 잘라. 잘라요. 자르면 여기는 이제 멀쩡한 거야. 인터페런스 안 받았어. 그래서 얘를 잘라서 여기 두 번째 거하고 비교해. 왜냐면 같은 걸 거니까. 그러면 여기의 값을 아니까 여기는 이제 섞였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섞였는데 거기서 이걸 빼주면 순수하게 얘만 남을 거라는 거죠. 약간 웃기는 얘기 같죠.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아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이건 깨끗한 신호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이쪽으로 가져가. 그러면 여기를 알잖아. 그러면 여기 섞인 신호에서 이 신호를 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여기가 깨끗해져. 그죠? 얘 깨끗하니까 다시 일로 가져가서 또 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가 깨끗해져. 그럼 얘를 가져서 저기 가서 빼면 또 얘가 깨끗해지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얘를 깨끗하게 하고 얘를 그러면 또 웃기지.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두 번 충돌한 걸 가지고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그림을 보면 원래는 여기서도 둘이 부딪히고 여기서도 둘이 부딪혀서 결국은 아무도 전송을 못하면서 두 개의 슬롯을 날려보낸 거예요. 그죠? 날려보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제대로 전송하게 되고 이것도 제대로 전송해서 어떻게 보면 100%를 제로에서 100%를 올리는 거예요. 그죠? 약간 속은 느낌? 거기에 되나 실제로? 교수님 저런 약간 교수님 쓸 때는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은 이제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포기하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럼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기까지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하고 이렇게 드러내는데 여기를 딱 잘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에 얘기했다시피 와이파이 신호 앞에는 저게 있어요, 그죠? 그지? 프리앰플이 있어. 시작되는 특수한 비 패턴이 있어. 그래서 그 비 패턴을 가지고 그 시작되는 부분을 찾아요. 그 비 패턴이 여기 녹색이라면 얘를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보여요. 신호에다가 이 두 개 합쳐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합쳐졌는데 여기까지는 깨끗하고 여기에 섞였을 거 아니에요. 신호가. 그러면 얘를 끌고 다니면서 코릴레이션이 높은 데를 찾아요. 그럼 여기에 딱 걸리면 여기가 두 개의 시작점이구나. 그러다가 좀 더 가다가 여기서 또 한 번 걸릴 거 아니야. 코릴레이션. 그럼 여기에서 겹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코릴레이션 신호를 보여보면 여기서 뜨고 여기서 떠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패킷 시작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패킷 시작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깨끗하거나 그래서 이걸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전자가스로 굉장히 전자가스롭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를테면 여기 있는 신호하고 여기 있는 신호가 디지털적으로는 같은 값을 갖지만 실제로는 저걸 아날로그 시그널로 해서 보내니까 그게 무선으로 전송이 됐을 때 그 진폭이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이를테면 똑같이 이렇게 신호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파형의 모양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 모양 그대로 약간 커져서 아니면 작아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스몰로 갈 수도 있고 둘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고정을 했어요.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실제 신호가 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걸 맞춰주는 거야. 자기네 신호의 좀 크기를 맞춰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드웨어로 구현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복잡한 거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뺄게요.
근데 아까 두 번째 패킷에 PDF를 받아올 때 봤는데요. 기존의 첫 번째 패킷의 신호랑 두 번째 패킷의 신호가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두 번째 패킷이 시작됐나 알수 있는지. 뭐가 섞여? 이번에서요. 두 번째 패킷 시작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받을 때 첫 번째 패킷의 기존 내용이랑 섞여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패킷이 시작하는 지점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코릴레이션이지. 여기에 물론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원래 데이터하고 요 일일 뭐 특정 패턴하고 섞여 있는데 특정 패턴을 여기에 가져가서 코릴레이션 하면 요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게 안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코릴레이션이 나타나는데 특정 패턴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강하게 코릴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2개만 할 거 아니다. 3개도 할 수 있다. 그죠? 3개도. 이를테면 3개가 이렇게 어긋나면 제일 먼저 거 잘라서 자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남는 거에서 또 자르고 여기서 이걸 자르면 2번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2번을 가지고 또 이쪽에 가서 잘라내면 뭐 3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그 학교에서 MIT 안에서 여러 연구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런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스루풋이 이제 좋아집니다. 기존에 게 이 빨간 거고 여기 지그재그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루풋인데 낮은 쪽에 여기는 많은데, 그죠? 기존 거는 지그재그 한 거는 이렇게 이쪽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컬리전이 없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지그재그를 한 것이 거의 전혀 충돌을 안 일으키는 경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패턴이 어떤 SNR하고 디테일로에서 배선했더니 거의 가깝다. 자랑하는 거. 그래서 그 히든 터미널이한 로스를 72에서 0.2%로 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구현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방금 그 기술이 그럼 현재 네트워크에 적용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글쎄 나는 지금은 뭐 내가 그걸 팔로우업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굉장히 센세이셔널을 했었는데 그걸 계속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제품이 나와 있는지는 내가 팔로우업하지 않았어. 이게 몇 년도 기술이 조금 됐지. 논문이 발표된 건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뭐 MIT 랩에서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번 패킷은
컬리전 프리고 그래서 이걸 잘라내고 이런 겁니다. 이게 또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식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코렐레이션 구하는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코렐레이션이 있는 부분에 신호를 뽑아내는 그런 걸 보여요. 여기는 이제 세 개의 컬리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제 소개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뽑아서 무선을 좀 무선답게 좀 참신하게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